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DMZ 헬프센터의 이나영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이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재생 역량에 관한 내용인데요. 창신숭인동과 해방촌,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연구 배경은 도시재생이 등장하게 된 얘기와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이 쇠퇴된 지역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역이 주도하고 역량을 발굴해서 상향식 개발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에서 그 상향식 개발 방식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 특히 지역에서는 로컬 거버넌스 체계와 또 지역재생에서 지역재생 역량의 요소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배경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공무원, 행정공무원, 주민,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 작용을 거쳐서 공동의 의사 결정을 둔 로컬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본 연구의 목적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 방법은 이제 문헌 연구와 현장 조사를 하였는데 특히 이제 전문가와 주민 설문을 하였지만 전문가는 보통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계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과 또 주민 조사를 하였는데요. 주민 조사는 한 지역당 260명의 주민들을 다 만나 뵙고 총 780구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통계 분석 방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통한 총 44개의 문항으로 해서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서 응답자의 평균 점수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의 연구 지역은 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그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세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창신숭인동은 동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동, 2동, 3동, 그다음에 숭인 1동, 그리고 해방촌 지역은 이제 현재 용산 2가동인데 그 해당하는 지역인데 해방촌이란 이름이 이제 이 동네가 해방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붙은 이름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리봉동 지역 이렇게 해서 세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하고 선행 연구는 앞에 말한 이제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 개념을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2조에서 얘기한 개념을 적용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낙후되고 쇠퇴한 도시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때 이제 그 환경과 경제와 생활과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한 그런 재생적 측면이 정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산업이 이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정부, 특히 이제 영국에서 시작한 도시재생 기조들이 정권에 따라서 기조를 바꿔가면서 30년대 철거, 50, 60년대 이제 물리적 환경의 재건과 재활성화, 그다음에 70년대 물리적 도시 재정비, 80년대 이제 재개발을 거쳐서 이제 90년대부터 사회적 차원의 도시재생을 시도하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문화적 차원의 도시재생 그리고 르네상스적 접근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이제 얘기는요, 그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그다음에 공공민간 협력형이 있는데 현재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린재생 사업들은 다 공공과 민간 협력형으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한 로컬 거버넌스 개념은 이제 거버넌스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공간적 범위와 분석의 수준 차원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국가, 로컬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이 되고요. 그 로컬 거버넌스 체계는 바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그 로컬 거버넌스, 하이 거버넌스 모형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때 구분이 되고요. 특히 네트워크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이라든가 민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구성 방식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근린재생 사업의 로컬 거버넌스 행위자를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그 그림에서 나타난 위기 구조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바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 조직과 비영리 단체와의 접촉성을 상대적으로 높고 또 도시 지역사의 공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 협력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개념들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그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들을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참여성,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율성, 책임성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재생 역량은 이제 도시 재생 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하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 재생의 목표는 바로 지역의 커뮤니티 재생이라고 보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소라는 공간적 범위 안에서 참여와 자산, 지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서 그 세 가지 요소들을 지역 재생 역량으로 보았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라서 지역 재생 역량을 구성을 했을 때 세 가지에 대한 하위 요소들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체성에서 특성 4가지와 지역 공동체의 역량 3가지, 지역 자산의 5가지 자산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현황에서는 이제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사업 지역인데요. 먼저 근린재생형 지역 11지역 중에서 중심시가지 지역 빼고 근린재생 일반형 지역에서는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있는데요. 나머지 5지역은 자치구에서 주민공모지역으로 이미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이미 사업이 끝난 지역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 2지역을 해서 총 3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창신승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된 이후에 국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우리나라 첫 번째 재생 1번지 지역으로서 그 해제 이후에 도시재생으로 4년 동안 먼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창수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2017년에 종료가 됐고요. 이제 2018년부터는 이제 주민들에 의한 자력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봉동하고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리봉동 같은 경우도 역시 대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으로서 그 공단 배후지이고 물리적 세태가 많이 심한 지역으로서 이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었고요.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지구 제한 때문에 환경정비라든가 주거환경 정비가 좀 힘든 곳이었고 또 다양한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다문화 공간으로서 도시 세대 지역에 필요한 또 도시재생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 지역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제 노후 주거 지역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이 세 지역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측정을 하여서 실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창신승인동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주거환경 조성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또 지역의 문화 자산들이 활용을 해서 하는데 특히 이제 창신동 같은 경우는 이제 봉제 산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봉제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업들이 많이 실시가 되었고 또 이제 그 낙후 지역 여기 그 주거환경 관리 정비 차원에서 이제 높은 그 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은 이제 봉제산업 직접지의 문화 공간이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창신동 봉제거리 박물관이라든가 이제 이용피운 문제 역사관과 같은 봉제와 관련된 문화 자산들을 많이 이제 활용했고요. 그리고 창신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CRC라고 하는 최초 주민 중심의 지역 재생 회사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업 이후에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서 일자리라든가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주민 중심의 마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신숭인동은 굉장히 다양한 자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제와 관련된 건 일동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각 동마다 이제 그 주민 공동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 동에서의 주민 협의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시민단체 비영리 조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2018년에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의 대상을 선정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점이 이제 높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창신승인동의 로컬 거버넌스 체제는 바로 이제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간 지원 자원 역할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CRC라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주민과 행정과 연결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창신승인동 재생센터 코디네이터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도시재생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4개 동에다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짓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그 공동시설을 짓는 걸 되게 싫어하고, 또 건물주는 소음이 생겨서 싫어하고, 우리 집에 금이 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이 재생사업에서 이런 공동조성 시설을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제거리와 관련된 이제 박물관이 이제 그 봉제하는 그 곳들이 다 주택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에 허름한 주택에서 이제 그 봉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구간을 그 거리 박물관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그 간판 같은 거는 여기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가게에다가 이렇게 이제 다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음피음 봉제 역사관이 작년에 생겨서 이제 1주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음피음 봉제 역사관에서 그 봉제와 관련된 그런 각종 이제 체험 활동이라던가 그 공간의 활용에 대한 이제 그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절개지에 자리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석조 건물에 지어있던 일제가 창신동의 돌산을 채석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화강암이 굉장히 질이 좋고 이제 운반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절개지도 재개발이 될 뻔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이제 이 채석장 주변은 시민들이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기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봉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고되고 힘들 때 그 공동체 중에서 창신동 라디오 덤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그 정보도 알려주고 마을의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최근에 이제 공동시설이 이전을 하면서 창신 이동에 있는 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고요. 해방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체를 많이 형성하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이 해방촌에 그 진입한 여기 이제 요 밑에를 이제 아랫동네라고 부르고 여기를 윗동네라고 하는데, 주로 아랫동네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펍이라던가 다문화 가게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고, 본토 이제 원래 토박이 살았던 주민들은 윗동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주민이 주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서 신흥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의 협력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방촌은 이 신흥시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60년대에 이쪽에 이제 그 편물 욕고 산업이라고 해서 스웨터나 편물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신흥시장 주변에 모이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신흥시장에서 이제 사제 연초제라고 해서 가짜 담배 만드는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자 다시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스웨터 산업이 다시 이제 그 인기를 끌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흥시장 주변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서 여기를 이제 아트마켓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니트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니트 패션 협동조합이라든가 최근에 공방과 니트를 합한 그 공동 전시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꾸준한 그 도시재생 홍보라든가 안내가 되게 잘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배움터의 활동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촌의 또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해방촌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이 끝난 이후에 이 동네 분들이 어떻게 센터의 역할을 대체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진행할 때 주민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그걸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이제 행정상의 그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센터에서 많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좀 행정적인 부분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낡고 어두운 그 내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갔을 때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무서웠는데 최근에는 간판 조성 사업도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뜨는 동네로 이제 약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든가 이런 이제 매체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줄 서서 먹는 그런 골목 식당이 되어 있고요. 또 해방촌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동 이용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최근에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108계단이라고 해서 옛날 신사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행자들로 이제 노약자들이란가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걸어 다녀야 되는 그 길이 통로가 되는데 여기를 이제 그 108계단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1분이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 공사를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트 제조와 관련된 생산 공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집에서 제작을 하는 모습과 또 신흥시장 안에 생긴 그 해방 상점이 바로 최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고요. 또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중국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밀집 지역입니다. 가리봉동에는 그 벌집이라고 하는 그 앵커 시설을 통해서 최근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가리봉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또 가족 통합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다문화 그 가족들도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민 구성이 이질적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공동체 활동이 좀 덜한데 특히 이제 주민 협의체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반대 때문에 외부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 심해서 좀 외부 세력에 대한 그 꺼림이 있고요. 그 자기네들 그 주민 협의체에서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좀 거부감이 강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중국인들이 그런 문제, 또 벌집을 최근에 개조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고요. 또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고, 또 가리봉 종합시장을 이제 최초의 현대 시장으로 현대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집한 그 설문 내용들을 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와 정석변수로 나눠서 아까 그 선임연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풀어서 그 가설을 검증해 봤을 때 가설 검증 요약을 했을 때 지역 공동체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거랑 또 로컬 거버넌스가 지역 공동체를 매개로 해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가 기각이 나와서 그 오저 미커트 척도로 설문응답의 평균 점수를 다시 계산을 해서 세 지역을 다시 비교를 해봤는데요. 로컬 거버넌스를 비교했을 때는 상신 승인동이 가장 높게 책임성이 가장 높게 나왔고 구성 요소 중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런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문항에 대한 그게 높았고요. 지역 재생 역량 같은 경우에 상신 승인동이 높게 나왔는데 바로 지역 정체성 중에서 이제 역사적 특성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역사적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수민 1동에 보면은 그 정수나무라든가 뭐 동방부 이런 이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해방촌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이 미군기지 이전 이후에 용산공원이라든가 그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이 있고 또 공동체 활동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에 의는 이런 지역별로 나타나는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 재생 영향의 특성을 비교해서 사례 지역 세 곳에 적용을 해봤고 또 로컬 거버넌스와 지역 재생 영향에 미치는 변수들의 유의미성을 파악해서 그 인과관계를 밝혔고 또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이런 것들을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재생 역량이라는 핵심 요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표 일반화 기준이라든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개념들을 중심으로 좀 더 객관적인 지표 설정으로 후속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